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법 강의를 담당하는 김하연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우리 입문 강의 제 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은 제 1편 민법 총칙, 제 2편 물권편 또는 물권법, 제 3편 계약법, 제 4편 민사특별법이에요. 제 1편 민법 총칙 제 1장 민법의 기초 권리 변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1절은 민법의 기초고 제 2절은 권리 변동이죠. 제 2절 권리 변동 공부하고 계십니다. 입문 강의입니다, 여러분. 제 2절 권리 변동 공부하고 계십니다. 권리 변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권리의 발생, 그다음 뭐가 있어요? 권리의 변경, 그리고 권리의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권리의 발생은 크게 나누면 뭐가 있어요?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자, 승계취득은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변경은 주체 변경이냐 객체 변경이냐 이렇게도 분류를 해요. 객체 변경은 요거는 뭐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 객체 변경은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소멸은요? 그렇죠. 절대적 소멸이냐 상대적 소멸이냐, 절대적 상실이냐 상대적 상실이냐. 발생은 취득과 똑같은 얘기죠. 소멸은 상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 변경 생각해 봅니다. 주체 변경입니다. 주체 변경 생각해 봅니다. 주체 변경 생각해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1필지, X토지, 1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겁니다. 아니 왜 땅을 원으로 그리지 않고 건물처럼 네모로 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요거는요, 요 경계가 곡선이 아니고 직선임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 갖다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을에 명의해서 매수인 을이 입주를 하셨다. 그럼 매수인 을은 완전한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주인이 바뀐 걸 뭐라고 하는데 주체의 변경이다. 주체의 변경이다. 따라서 주체의 변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적 승계. 자, 승계는 뭐로 나누느냐?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승계는. 자, 승계는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느냐? 자, 지난 시간에는 그냥 특정 승계, 포괄 승계만 했는데 우리 승계를 간단히 확인합니다. 승계는 크게 나누면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이렇게도 나눠요. 바로 이전적 승계가 뭐로 나누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가, 그렇죠? 이전적 승계가 포괄 승계냐 특정 승계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전은 안 하고 설정만 해주는 거죠. 설정. 따라서 포괄 승계는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리 중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 승계는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네. 자, 설정적 승계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토지의 경우 지상권 설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금의 압박을 받음으로 이 땅을 담보로 을구의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했다. 아니면 을구의 지상권을 다른 분에게 설정해줬다. 그러면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설정적 승계.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상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변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변경은 주체 변경. 이거는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바뀌는 거지. 따라서 이전적 승계와 똑같은 얘기죠. 매매, 증여, 교환, 양도, 상속 이런 게 주체 변경의 주인이 바뀌는 거.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용의 변경 이것도 있지.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성질적 변경이냐 아니면 수량의 변경이냐 이렇게도 나눠요. 성질의 변경은 성질이 바뀌는 거고 수량의 변경은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성질의 변경 한번 생각해 봐요. 성질의 변경, 성질의 변경, 성질의 변경.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친구인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어젯밤 한파가 와서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대. 마이너스 20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자기 방에 노트북을 하다가 노트북을 난로 옆에 두고 난로가 과열이 돼서 노트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뜨거워. 따라서 노트북이 불타버렸어요.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틀만 빌려 쓰기로 했는데 이틀 후 어떻게 해야 돼? 노트북 돌려줘. 이걸 뭐라고 그래? 목적물 인도 청구권. 근데 노트북 돌려줘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틀 후 찾으러 왔을 때 노트북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 아저씨 저는 불타가지고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렇지, 물어내. 시골 어른들은 물어내. 그걸 뭐라고 그래? 손해배상 청구권. 이와 같이 빌려간 내 물건 내놔.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성질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죠? 성질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자, 수량의 변경은요. 일부 변제지, 일부 변제. 이거는 양이 감소한 거지. 2천만 원 빌렸어요. 그럼 2천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1,000만 원만 갚았어. 그러면 채권액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 양이 감소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수량의 변경. 아니,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돼서 하나가 됐어. 첨부, 부합, 혼합, 가공. 그럼 양이 늘어나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수량의 변경.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이런 것도 있어요. 작용의 변경은 뭐가 있을까? 작용의 변경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은 다음에 자금 사정이 악화가 돼서 A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천만 원 빌렸어요. 또다시 B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천만 원 빌렸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가면 이거 1순위, 이건 2순위, 두 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번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되어 버렸어. 그럼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 승진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뭐라 그래? 그렇죠. 작용의 변경. 이렇게 붙이죠?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1번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했어요. 그럼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 승진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대? 우리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이름 붙여요. 작용의 변경. 그래서 우리 변경은 주체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의 변경, 성질의 변경, 수량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뭐가 남았어요? 소멸이 남았죠?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변경은 주체 변경이냐, 작용의 변경이냐, 내용의 변경이냐. 자,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이렇게 나눴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권리의 소멸 공부합니다. 권리의 소멸은, 소멸을 상실, 이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상실. 상실은 두 가지로 나눠요. 절대적 소멸, 절대적 상실이냐, 상대적 소멸, 상대적 상실이냐. 자,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자, 공부한 적 있어요. 간단하게 파악을 해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어요. 시가 1억쯤 됩니다. 요거를 1억에 매매 계약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수인 을의 명의로 해줬어요. 그럼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물권 권리를 상실한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물권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이걸 무슨 상실이라고 그래?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 상대적 상실. 뭐가 똑같아? 요거. 뭐가 똑같아? 요거.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한 거냐? 요거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와? 이전적 승계와 뭐와? 주체 변경과 상대적 발생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같은 얘기다. 에?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 상대적 상실은 같은 얘기다. 그러면 절대적 상실은요? 그렇죠. 응? 이게 뭐야? 건물이라면 화재, 토지라면 수몰, 해몰, 요걸로 없어졌어요. 소유권이란 물권, 권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 소멸로 인한 것은 절대적 소멸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권리가 소멸시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 절대적 소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돈키호테. 우리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기 투표하면 1등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돈키호테지. 누구?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테크닉이 좋다는 건 밥을 잘 산다는 얘기, 돈을 잘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빌렸지. 얼마? 1억. 따라서 을이 빌렸어요. 을이 채무자입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빌린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빌려준 돈 이거를 우리는 일반 채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 채권은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있지. 소멸시효라는 말은 뭐예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돈이 많은 분이니까 또 잘 아는 분이니까 채무자 을이 10년 동안 내 입장에서는 껌값도 안 되니까 1억이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네. 그쵸? 자, 어떻게 했어요? 10년간 달랏소리 안 했지. 이분도 잊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10년 동안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받을 수 없어요. 1억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없어졌어. 이번은 안 갚아도 돼. 갚을 의무가 없어져.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절대적 소멸, 절대적 상실. 그래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권리가 없어지면 우리 뭐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소멸, 절대적 상실이다. 이렇게 묻혀요. 그래서 권리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그리고 발생 취득은 절대적 발생이냐, 상대적 발생이냐? 변경은 주체 변경이냐, 작용의 변경이냐, 내용의 변경이냐. 그리고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냐, 상대적 소멸이냐 공부하셨어요. 자, 이어서 우리 제3절 공부합니다. 자, 우리 입문서 제3절은 뭐야? 법률 사실이지. 제3절 법률 사실 요거 공부합니다. 제1절은 뭐였었죠, 여러분? 제1절은 민법의 기초 공부하셨죠? 민법의 기초 제1절 민법은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민법은 사법, 일반법, 실체법이다. 그리고 민법의 법은 뭐가 있었어요?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뭐가 있어?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헌법, 재판소 결정. 또 뭐가 있어요? 대법원 규칙, 국가 간의 조약. 그 다음에 불문법은 뭐가 있어서? 불문법. 그렇죠. 관습법, 판례, 조리. 생각나시죠? 그게 제1절 민법의 기초고, 제2절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요,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은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이전적 승계는요,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변경은요, 주체 변경, 객체 변경 이렇게 나누고,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요, 수량적 변경이냐, 성질적 변경이냐. 질적 변경이냐, 양적 변경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이냐, 상대적 소멸이냐. 이어서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은요, 이어서 뭐가 나와야 돼? 법률 요건이 나와야 돼. 그리고 법률 효과가 나와. 효과. 3단계로 나눌 땐 요거예요. 자, 2단계로 나눌 땐 요게 원인이 돼. 그리고 요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바로 권리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 처음에 용어가 처음 하시는 분 왕초보는 좀 어렵거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Y 빌딩 건물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시가 10억쯤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을 만나서 10억에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고 마지막 잔금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을의 명의로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변동이 일어난 거지.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난 거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자, 권리변동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 인문 강의에서는 용어 중요합니다.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소유권 등의 물권, 권리가 매매, 계약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발생, 변경, 소멸됨을 말한다. 요거죠? 자,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지. 자, 그러면 맨 먼저 법률 사실이라는 건 뭐야?
1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등기부 열람하고 현장 답사하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좋아 10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사실은 여기서 의사표시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좋아 10억에 팔게, 좋아 10억에 살게. 그럼 우리는 법률 요건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우리 넓은 의미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계약 등의 법률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2절 공부한 권리 변동,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따라서 소유권 등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된 겁니다. 소멸된 겁니다. 자, 그러면 1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10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법률사실이지. 그 다음에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그럼 이게 법률요건, 법률행위지.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게 법률효과 권리변동이지. 법률효과 권리변동은 같은 얘기다. 그리고 이건 원인으로 분류하고 이건 결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우리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공부하셨어요. 따라서 법률행위, 계약은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지만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라는 법률요건으로 일정한 법률효과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의사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표시에서 결과가 있어야 된다니까. 결과는 뭐야? 권리변동, 법률효과, 발생, 변경, 소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권리변동, 법률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짧게 줄여서.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시골 어른들은 뭐라 그래? 반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일어나야 돼? 권리변동. 따라서 커피 한잔 하자.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이 없으면 법률행위 계약이 아닙니다.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하시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결과, 권리변동, 법률효과,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준법률행위 이렇게 부를 때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렇죠. 의사표시가 없어. 그럼 뭐야?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법조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여기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 법률 효과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준법률행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 없이도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는 거고, 법률행위는 계약 등을 말하는데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변동, 법률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라는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사실은 권리변동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개개의 법률사실 이겁니다. 법률요건, 요건 법률행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어서 우리 법률행위로 넘어갑니다. 법률행위로 넘어갑니다.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자, 이어서 법률행위로 넘어갑니다. 법률행위 제2장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 법률행위란 말이 법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용어예요. 자, 민법 공부의 시작은 법률행위, 계약으로 시작을 해서 법률행위, 계약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란 말을 물으시면
민법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상법 시간에는 상행위, 행정법 시간에는 행정행위, 소송법 시간에는 소송행위, 모든 법 공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시골 어른들은 행위라고 안 하고 행우라고 하시대. 행우.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리고 이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 권리변동, 법률 효과, 발생, 변경, 소멸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 또는 법률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정의할 때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그 결과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인 계약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법률행위 우리 정의 내려봐요. 법률행위 의의입니다.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그 결과 일정한 권리 변동을 법률효과 똑같은 얘기죠?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법률 요건을 말한다. 법률 요건을 말한다. 자, 한 개는 단독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예요. 두 개 이상은 계약을 쌍방행위다 이렇게도 불러요. 쌍방행위, 합동행위 얘기하는 거야.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내가 의혹하는 대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 따라서 민법 시간의 의사표시는 권리변동으로 연결되면서 법률행위,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국어상의 일상사회생활에 보통의 의사표시라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 향상이 안 됩니다. 자, 권리변동은 뭐예요? 그렇지. 결과 3단계. 법률요건은 뭐야? 계약, 법률행위 2단계. 의사표시는 뭐야? 원인 1단계. 요거 얘기하는 거지. 원인 1단계. 요거 하는 거지. 자,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 땅 주인 갑이 자금 사정이 악화가 돼서 이 땅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매수인 을을 만나서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이거를 청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매수인 을이 등기부 열람하고 현장 답사하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좋습니다, 1억에 사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가 일어나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지. 그럼 매매계약을 해서 계약금, 증거금, 잔금을 치르고 마지막 잔금 치를 때 등기필적 인감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의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원인은
1단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원인은 1단계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의사표시 얘기하는 거, 의사표시. 의사표시 뭐야?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 매수인 의뢰입장에서는 1억에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2단계 뭐예요? 그렇지.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에? 계약 얘기하는 거지. 예, 이 그림에서는 매매계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을 뭐라고도 그래? 법률행위. 법률행위. 청약 팔겠다는 의사표시 1억에, 승낙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 이게 법률 요건이죠. 그러면 우리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결과를 뭐라고 그래? 법률효과 권리변동. 이거는 3단계로 부르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그렇지. 예? 법률효과. 아니, 효과가 맞아? 효과가 맞아? 어떤 분은 효과 그러는데 어떤 분은 효과 이러시더라고. 아니, 어떤 분은 등기 그러는데 어떤 분은 등기 그러더라고. 어떤 게 맞아요?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 법률효과든 법률효과든 관계없어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변동, 소유권 등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됨을 말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자, 발생은 뭐야?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지, 발생했지. 변경은 뭐야? 갑오르톨에게 소유권의 주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자, 소멸은 뭐야? 상실이지.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란 물권 권리를 소멸,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는 계약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의사표시하면 그걸 원인으로 결과, 권리변동, 발생, 변경, 소멸, 법률효과가 일어난다. 그래도 60.7점 나온다니까. 좀 더 자세하면요. 자,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우리 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그 결과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인 계약 등을 말한다. 요겁니다. 자, 우리 인문 강의 3강은 여기까지인데 용어 파악, 목차 파악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문 강의 제3강은 여기까지입니다.